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기의 호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좀 나아졌습니다. 비가 좀 이제 수그러드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15일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 이거에 좀 물날 이거에 좀 조심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와서 이렇게 둥그런 뭐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MRI인가 이거 찍었는데 그걸 이렇게 찍으면서 야 이거 참 오우씨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눈을 꽉 감고 한번 찍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플 때는 아쉬운데 안 아프면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들도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패턴을 보면 흐름을 보면 너무들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다.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동영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뭐 돈을 줄 것 같다 비밀리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120억 원인가 120억 원인가 뭐 이거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이인영인가 그 양반이 그쪽으로 통일부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바로 사인을 해버렸어요. 120억. 그게 그렇게 급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급했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폐지 주워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거 폐지 한 미약가 담으면 3,000원이에요. 그거 갖고 호구지책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돈 이거 그냥 어떻게 뭐 좀 뭐 빨리 받아내야 되니까 몇 번에 거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후들르고 이렇게 하셔서 북한을 120억 원을 주는 거를 그렇게 급했나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은 북한을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확 들더라고요. 정말 확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세월이 온 지가 한 3년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건사가 상당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이라든가 윤미향 사건, 또 최근에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어떤 이슈가 각종 그 인터넷 매체에 자꾸 드러나고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꾸 이제 덮고 가는 형태가 돼 보이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단 체제를 내세워서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 형태로 몰아내면서 뭐 적폐라는 단어 아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칼날의 각도가 달라지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걸 또 전면 또 이렇게 적폐로 몰 수는 없고 약간 이상한 각도에서 뭐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한동훈인가 한동 뭐 그 사건도 그렇고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 조직 개편을 하거나 새로 이렇게 지침을 할 때는
편중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검사인가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서 보니까 또 한쪽으로 편중된 형태의 조직 개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 뭐야 비서진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참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한꺼번에 사표를 낸다는 뉘앙스 자체도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무너진다는 거죠. 틀이 서서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이민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확 늘어났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하시면서 좀 확 늘어나서 거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해분들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거를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문제, 정책 문제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흐름이 점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파도 아니고 뭐 이쪽에 박근혜 대통령 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진료를 했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내려놓고 삶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사실은 나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떤 삶 자체도 좀 평온하게 살아야 되는데 흘러가는 흐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이 외국분들은 이 자체가. 그러면 흔히 말해서 그 명리상이나 아니면 구성상으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운이 좋은가 이렇게 사주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너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을목일주에 이게 막 해월인가 을목일주에 축월인 것 같아요. 축월. 을목의 축월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비가 태강한 상태인데 이런 사주는 사실은 상당히 자기 고집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가 들어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내년에 신금이 들어와 버리면 100% 안 좋습니다. 이게 뭐 평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게 물상상으로도 을목이 신금을 보면 이건 뭐 그냥 뭐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을목이 신금이 들어온다. 이건 최악이다. 건강 조심해야 된다.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얼굴상 이렇게 보면 금에 가까운 상입니다. 금에 가까운 상인데 우리가 관상이라는 개념을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뭐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굴도 봐야 되고 몸 구조도 봐야 되고 이런 형태로 코도 봐야 되고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보면 항상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내면의 세계에 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아서 머리가 빨리 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화운이 들어올 때는 좀 좋지만 수운이 들어올 때는 최악이 되는 겁니다. 금화이기도 하지만 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예요. 그럼 축토가 오면 좋냐? 금수가 축토에 날아갑니다. 그는 관상상으로서도 최악인 경우의 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세상이라는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잘 통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지 진짜 자기 고집대로만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어쨌든 본명성이 그분이 3인데 올해는 3은 감궁에 떨어지니까 안 좋습니다. 아랫사람들의 문제, 주변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제 질병도 오게 되는데 내년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곤궁으로 갑니다. 곤궁으로 가게 되면 공궁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시작인데 내년이 그 방이 깨집니다. 축이 와서 미가 깨지기 때문에 그 방이 깨집니다. 그러면 내년인 집이 깨진다는 뜻이고 타이틀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20년 지금 20년인데 20년 6월부터 6, 7월부터 흔들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진짜 주변에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경우의 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배 사건으로 인해서 계기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물이라는 어떤 역풍이 몰아치면서 사실은 또 곤궁한 형태가 와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시작했으면 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로 총으로 시작해서 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들은 그렇게 어떤 시작점과 종말점이 비스무리합니다. 또 하나 다음 달이 1입니다. 다음 달이 1이 오면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유아, 또 아랫사람, 부하 이게 7을 보면 이게 좋을 때는 기쁨 즐거움인데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7 선로의 법칙에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 전후 해서 9월 달까지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본명성이 6입니다. 6이라는 본명성 자체는 올해 자체는 손궁에 와 있으니까 수습 타협방에 와 있습니다. 무언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긴 하지만 내년에는 중궁이 와버립니다. 그럼 갇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앞뒤가 다 막힙니다. 그리고 건궁이 깨져버립니다. 5, 6, 7에 건궁이 깨지면 내 자리, 내 타이틀이 날아가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 속에서도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어떤 선택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경우의 수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궁에 갇힐 때는
아주 안 좋은 경우의 수도 올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그런 거죠. 어디 뭐 갇힌다 이런 뜻이 또 와 있는 경우의 수가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추미애 장관이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인데 올해 경자가 왔습니다. 개수는 경금을 반겼습니다. 근데 신금은 반겨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자수 록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이루었던 거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상으로는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건강상으로는 수술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금이 와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금은 아닙니다. 개수는 양권의 글자로서 경금은 반가이 쓰는데 신금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종의 뭐 명리상으로는 금생수 하면 뭐 도시인가 뭐 이런 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꼬입니다. 그리고 인비가 강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재관이 흔들림이 와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올해 기점으로 해서 내년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시면 많은 그 통변론이 여러 가지로 많이 리얼하게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각자의 뜻이고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볼 때 추미애 장관도 내년이 좋지가 않다. 중궁에 온다. 잘못하면 깨진다. 내 자리 깨졌다. 건강 조심해라. 타이틀, 권력, 위치, 변동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에 임술 이렇게 돼 있는데, 술토가 이게 공망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축토가 오면 그 걸립니다. 축술 이렇게 이렇게도 걸리고, 또는 축에 잘못하면 탕화라고 그러나요? 약간의 안 좋은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로 인해서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축토가 뜨면 축토 자체만 뜨는 것이 아니고 개수가 동합니다. 개수, 축, 개신기가 같이 동하기 때문에, 같이 동하게 버리면 주변과 마찰로 인해서 나의 축토, 그럼 개수의 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틀, 권력, 자리가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성학이라는 개념은 사주 자체가 탄탄하거나 신강하면 그 여파가 약하지만, 신약하거나 어떤 사건사에 휘둘릴 수 있는 건 신약하거나 어떤 그 문제 요점이 발생됐을 때는 정확하게 효능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님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명성 3과 본명성 6, 모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달이 일이 오는데 일이 들어오는 그 달에는 물이라는 변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린애들, 아이들, 어린 사람들, 아랫사람들의 반란, 폭동, 흔들림, 고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